야, 아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댓글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셨고, 또 부산에 있는 또 구독자님께서도 한번 그 한컴 위드라는 곳, 그 이 업체가 이제 그 AR 그리고 VR 그리고 AI 로봇 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데이케어 센터를 전국에 3,000개를 목표로 2023년까지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선 먼저 우리가 그 AR이라는 게 뭔지 이거는 사실 실제 현실에 기반을 해서 가상의 정보를 더해주는 방식이고, VR은 이제 모두 허구 상황이에요. 허구 상황을 제시된 것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컴유드에서 하겠다는 거는 말랑말랑 행복해요 라는 이름으로 이제 데이케어 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이제 쭉 훑어보면서 며칠간 또 생각도 저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경쟁 업체가 된다면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이제 이런 센터가 들어왔다 했을 경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또 저는 이렇게 또 이거 퓨처 휠을 만들어서 우선 이 한컴 위드는 어쨌거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작을 해서 이걸 이제 상용화를 하려고 하겠죠. 실제 이제 현실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버 산업에 이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VR 그리고 전국에 3,000개 목표 그리고 이제 여기 대표는 누구인가? 이 대표는 분명히 이분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AI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그다음에 실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직접 돌봄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도 또 하게 되고요. 또 스마트 시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인체 실시간 인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또 계속 정보를 받아서 이제 뭐 건강 관리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그러면 과연 이제 이용료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시설을 갖추고 어떤 저희처럼 센터를 오픈을 한다면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이제 새로운 이제 기기 사용에 우리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도하려 하지 않고요. 관심도 없으세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이 접목을 해 나갈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기존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실시간으로 인체를 체크한다거나 생체 리듬을 체크한다거나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께 접목을 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간보센터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이제 한 분 한 분의 급여를 받아요. 등급별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급여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4등급 어르신이 뭐 하루에 52,000원이면 그걸 받고 여기도 52,000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운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내세우는 게 AI 로봇을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 AI 로봇이 과연 얼마나 인력 대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가산이 되나? 이런 의문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요런 점이 하나의 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우리들이 사실은 적자 중인 그 센터가 참 많잖아요. 총 지금 전국에 4,800 몇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3,000개를 목표로 2023년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3,000개 계속 센터들이 지금 왜 적자를 봤을까요? 이 센터들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급여가 점점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관리비와 운영비가 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건물도 으리으리하게 지을 것 같아요. 건물에 대한 부담, 그걸 어떻게 대기업의 그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순식간에 이 작은 데를 잠식하고자 하는 그런 걸까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있죠. 흙 파서 장사하나? 이런 생각. 그리고 사실은 또 문제가 좀 있죠. 클라이언트들이 사실 그렇게 막 이 주간보 센터 이용에 대해서 고퀄리티라던가 아니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비싸진, 여기도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더 받나요? 부가적으로 더 어떤 더 많은 것을 월 이용료가 뭐 더 비싸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분들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을 떠나서 시장 조사도 했을 것이고 데이터 분석도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해왔던 익숙한 환경을 참 좋아하세요.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실증 사업에 보면 마이크로 이제 어르신의 여기 제가 여기 있네요. 이제 스마트 시계는 이제 거주지 설치해가지고 이제 스피커로 식사나 뭐 수면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손님이 방문했다는 그런 여부라던가, 그리고 거주지, 그 어르신의 거주지 체류 시간 이런 거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노인들에게 다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독거노인이겠죠. 혼자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유가 있을까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료화가 된다는 거. 저는 앞으로 세상은 무료화가 많아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도 어쩌면은 이제 어떤 기업이 뭐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공공의 목적으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돌봄 서비스 그 SK텔레콤에서는 뭐 누구라는 그런 전국에 3,200명의 독거노인을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스피커, 하여튼 이 스피커로 이제 계속 AI 또 ICT 케어 센터에서 이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수집된 노인들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은 뭐 이렇게 감지되면은 바로 방문을 한다거나 심리 상담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서서히 이게 우리 공단에서 그러면은 한 사람 AI를 한 사람의 인력으로 인정을 해준다면, 그러면은 저도 AI 로봇 한 사람 하나 채용할 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급하니까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좀 시기에 대한 그런 진입 시기를 좀 고민하면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 적용하는 그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하고 부산하고 또 서울하고 뭐 몇 군데 이제 시범 운영 중이라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가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VR이 뭐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금은 불확실한 기술적인 그러한 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잘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중에 고민하셨던 분 특화하세요.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능을 이런 시설이 주변에 들어온다고 해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대표예요. 그리고 우리 센터에 오시는 22명의 어르신에 대한 가족에 대한 정보 파악하고 있어요. 그 휴머니즘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그런 그 감성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